지금은 악재가 더 부각되고 있는 시기니까 저는 호재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좋은 주식들을 홀로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오겠죠. 틀렸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뭐 틀리는 거죠. 예, 우량주를 샀다라 그러면은 그래도 본전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한 번은 옵니다. 그럼 그때는 저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기울제 투자법으로 버티기 모드로 가면 돼요.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한번 도전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어떤 걸 알아볼 거냐면, 워렌 버핏이 알려준 힌트를 찾아서 이게 상승의 신호 아닌가? 그 신호를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워렌 버핏이 저한테 신호를 준 건 뭐냐면 3분기에 샀던 주식이에요. 플로어 앤 데코라는 기업을 샀어요. 이 회사는 어떤 회사냐? 바닥재를 파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타일, 우리가 알고 있는 바닥 타일이라던가 이런 바닥재들을 파는데, 전국에 72개의 매장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또 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문적으로 타일을 생산, 유통, 판매를 하는 회사인데, 갑자기 워렌 버핏이 왜 타일에 관심을 가졌을까? 우리가 추리를 해보면서 한번 맞춰가 보도록 하자라고요. 버핏이 보기에 이 사업이 계속 성장할 것이라고 봤기 때문에 투자했을 거란 말이죠. 실제로 기업을 봤더니 매출과 이익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기업입니다. 바닥 타일 수요가 늘어난다는 거는 건축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집값이 오르고 내리고를 떠나서 그냥 주택 수요 자체가 늘어나고 있다. 그러면 타일 회사는 거기에 팔면서 돈을 번다는 거죠. 버핏이 제일 좋아하는 광팔기 전략에 쓸 수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주택 수요가 늘어난다는 건 거래량이 느는 거거든요. 거래량이 늘어나면 보통 가격도 오릅니다. 그러면 집값이 오를 거라 생각하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역사적으로 강력한 인플레가 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플레가 오면은 집값은 하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낮고, 인플레에 맞춰서 집값이 오를 가능성도 높다, 이렇게 봤다라는 거죠. 경제 위기가 오던가 파월이 기가 막히게 물가를 잘 잡아가면서 연착륙을 이렇게 쫙 시켜줘야 되는데, 이 인플레를 기가 막히게 잡아낼 조종사는 저는 없다라고 봅니다. 그냥 거기에 돈을 거는 게 더 현명한 선택이지 않을까 싶어요. 아마 많은 이제 중앙은행들이 인플레 관리를 못해서 어려운 난관에 봉착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제 판단이 틀렸을 수 있으니까 교차 검토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아이온을 보도록 할게요. 월가의 유명 펀드 매니저인 아이온의 펀드는요, 주택 건설 업체에 투자를 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주택 상승을 부추길 것이다. 그리고 집을 그러면 일찍 짓는 게 더 유리한 상황이 벌어지면서 서로 집을 빨리 지으려고 할 것이다. 원래 아이온은 옛날부터 그린브릭 파트너스라고 이 건설주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었는데 3분기에도 투자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교차 검토를 해보도록 할게요. 미국의 주택은 콘크리트일까요? 목재일까요? 알다시피 우리가 미국 하면 생각나는 게 넓은 마당에 2층 주택, 목조주택이죠. 이게 주류를 이루게 됩니다. 그러면 시멘트 투자보다는 목재 투자가 주택 수요를 따라갈 수 있는 투자가 되겠죠. 그럼 목재 가격을 보면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봤더니 문제가 좀 있습니다. 보다시피 2020년에 누군가가 사재기를 한 것처럼 사들였어요. 역사상 볼 수 없는 가격 상단을 뚫고 올라가 버립니다. 목재 가격이 거의 비트코인 이상으로 올라가 버려요. 1,500달러를 넘겨서 1,700달러까지 갔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올 여름에 500달러까지 떨어져요. 엄청나게 크게 떨어졌죠. 앞으로 주택 수요가 늘 거로 생각하고 투기 자산으로 사재기를 했었는데, 최근에 좀 경기 침체 우려가 또 벌어지고 하니까 다시 던졌어요. 근데 다시 보니까 올 겨울에 다시 2배가 올라가지고 1,000달러를 넘었습니다. 목재 상승률이 지금 들쭉날쭉한데, 이 목재에 이렇게 베팅을 하는 세력들이 있다는 것은 목재가 가격이 오를 수 있다는 거에 좀 자신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어디에 자신이 있느냐? 목재 수요가 분명히 쓰일 곳이 있다는 거죠. 보통 수요는 주택이라던가 가구라던가 재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 재지 자체는 갑자기 늘 수가 없어요. 애초에 사양산업이잖아요. 사람이 갑자기 종이를 더 쓸 일도 없을 거고, 아무리 택배가 늘었다 하더라도 재지 수요가 확 늘을 수는 없는 거죠. 그러면 가구 같은 경우는 주택 수요를 따라가는 부수적인 수요잖아요. 그럼 결국 투자자들은 뭘 봤냐면 주택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 보고 목재에 투기가 들어갔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한번 또 들어갔다는 건 뭐냐면 분명히 자신 있다, 또 이렇게 생각하는 세력이 들어왔다는 거죠. 그럼 뉴스를 하나 더 보도록 할게요. 미국 내에 늘어나는 가구 수 대비 건설이 턱없이 부족하다라는 뉴스가 있었어요. 미국이 부족한 주택은 524만 가구입니다. 2019년에 부족했던 가구가 384만 가구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아무리 주택을 짓고 있어도 부족한 주택수가 더 늘어나고 있다. 계속 부족하다는 거죠. 지금 미국의 임금이 계속 오르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면, 이제 미국도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이 임금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불법 이민자들을 받아들이는 방법을 쓸 겁니다. 나름대로 제도권으로 만들어 둔다던가, 아니면 일부러 눈을 좀 감아준다던가,
어떤 식으로든 데려와서 임금 안정을 꾀할 수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 3D 업종에서 일이 돌아가지가 않으니까 물류난이 벌어져서 물가가 올라버리잖아요. 지금은 서로 상부상조할 수 있는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주택 부족은 더 심각해질 거예요. 지금 524만 가구가 아니라 600만 가구, 700만 가구까지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지표를 하나 더 보도록 할게요. 미국 건축 허가 건수인데요. 이게 지금 2008년에 쇼크가 벌어져서 2010년까지 아주 급격히 하락했어요. 그러다가 바닥을 치고 난 다음에 10년째 계속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가 있었던 이번 3분기에도 봤더니 허가 건수가 5% 이상 늘어났어요. 미국 신규 주택 판매 지수도 있는데요. 이거를 보면은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0년째 계속 가격 판매량이 계속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과거 주택 판매 랠리를 펼쳤었던 게 언제냐면 91년부터 2007년까지예요. 17년가량 우상향하는 랠리를 보여줬었습니다. 과거 랠리를 생각하면 지금은 10년 올랐으니까 앞으로 7년은 더 주택 판매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근데 꼭 7년이라는 뭐 장담할 수 있는 건 없겠죠. 그런데 이 17년 랠리에서 위험한 지표가 하나 있었어요, 과거에. 이게 어떤 거였냐면 미국 임대 공실률이라는 지표입니다. 아마 마이클 버리가 이 지표를 보고 그때 숏에 투자해서 돈을 벌었던 것 같은데, 미국 임대 공실률을 보시면은 91년부터 2007년까지 주택 판매가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공실률이 같이 늘어나요. 미분양이 늘어나면서 주택 판매가 늘었다라는 건 어떤 겁니까? 이거는 약간 조작이 있는 거죠. 아마 어떤 인위적인 조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연스러운 모습은 아니에요. 결국 뭐다? 부동산 폭탄이 터질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마이클 버리가 2005년부터 숏을 쳤고 2008년에 큰 수익이 났었던 거죠. 근데 지금은 달라요. 그런 상황이 아닌 거죠. 미국 임대 공실률을 보면은 역사적인 저점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분명히 집을 엄청나게 짓고 허가 다 내고 판매하고 있는데 왜 자꾸 공실률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느냐? 모자르니까요. 주택 판매를 아무리 늘려도 지금 공실률이 계속 감소한다는 건 주택을 지어도 모자랄 것이다. 그러면 미국 뉴스 자료가 지금 맞는 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렇게 교차 검토를 했을 때 앞으로 미국 주택 수요가 계속 늘어날 거라는 점, 그리고 공급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할 것이라는 점, 아마 집값이 크게 오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버핏도 타일 회사에 투자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미국 집값 상승이 과연 경제에 얼마나 영향을 줄 수 있을까? 우리가 원하는 건 지금 그 주택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경제에 투자하는 거잖아요. 2008년 서브프라임 사태가 왜 일어났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경기를 일으키는데 가장 좋은 사업은 건설이에요. 건설 붐이 일었기 때문에 2007년에 엄청나게 경기가 좋아졌었고, 그러다가 한 방에 몰락했던 거죠. 이 건설업은요, 관련 종사자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러 사업들이 낙수 효과를 받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를 부양하는데 건설이 꽤 매력적인 카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중국도 인프라 공사를 크게 했었고, 미국에서 바이든도 인프라 딜부터 통과를 시켰던 겁니다. 뉴딜 정책도 보면은 건설로 경기를 살려서 경제 대공황을 극복하겠다라는 전략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아마도 이제 이 인프라가 뭔가 크게 터질 수도 있다라는 점 봐야 됩니다. 그럼 우선 집값이 천천히 오르면은 우리가 좀 더 안정적인 경기 상승을 기대할 수가 있겠지만, 이게 보통 그렇게 되진 않더라고요. 속도가 이게 완만하게 되는 경우는 또 많지 않아요. 보통 급하게 오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집 가격이 그냥 단순히 오르는 게 아니라 여기에 투기 세력이 붙어요. 그러면 미래 수요가 빨리 당겨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 생기냐면 대출받아서 집을 살려는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어떤 뉴스가 있었냐면 미국에 집을 사는데 3명 중에 한 집은 그냥 전액 현금으로 산대요. 론 하나도 없이. 그렇다는 얘기는 아직까지는 그런 투기 수요라 볼 수는 없다는 거죠. 과거처럼 이제 MBS가 늘어나고 투자은행이 돈을 벌려면은 이제 대출받아 집 사는 수요가 많이 늘어야 됩니다. 최근에 기준금리가 조금밖에 안 올랐는데 대출금리가 코로나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이 올랐습니다. 기준금리가 코로나 전으로 돌아가면은 대출금리는 그 전이 아니죠. 그때보다 훨씬 더 높은 뭐 역사적이라 할 수는 없겠지만 근 10년 내에 어마어마한 대출금리를 볼 수 있을지도 몰라요. 한 뭐 아파트 담보대출금리가 뭐 8%다, 7%다 이런 걸 볼지도 모를 것 같은데, 여기에 주택 공급마저 활발하게 되면은 예대금리로 큰 이익을 보는 은행들의 수익이 크게 늘어날 것 같습니다. 은행이 성장주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런 것들 떠나가지고 또 다른 투자들 하나 알아볼게요. 목재 회사에 투자하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미국의 목재 관련 회사로 투자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와이어하우저라는 회사가 있어요. 여기에 투자하는 방법. 두 번째는 뭐냐면 목재 산림 리츠인 포틀레치 델틱이라는 이제 ETF가 있습니다. 리츠죠. 여기에 투자하는 방법도 있고, 한국 같은 경우는 목재를 수입해서 유통하는 회사인 이건산업이 있습니다. 목재 가격이 올라갈수록 국내에서도 판매 가격을 올려서
수입을 벌어갈 수가 있겠죠. 여기에 만약에 내년에 건설마저 경기가 좋아진다라 그러면 판매량이 올라가면서 마진율이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가구 회사도 주가가 올라갈 수도 있어요. 이제 목재 가격이 오르게 되면은 목재 가격이 올랐으니까 가구 가격을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가구들도 있을 거고, 침대도 나무 많이 쓰거든요. 침대도 그렇고 의자도 그렇고, 아마 목재 가격 하면 전반적인 가구 회사들 주가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벌써 올해만 가격을 몇 번 올렸고 지금도 이익이 별로 안 나서 또 올려야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이익이 안 날까 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경기 위축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가격을 올려도 판매량이 생각보다 많이 늘어나지 않고 있는 점도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주택 공급이 크게 터져야 돼요. 2014-15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전국에 있는 신도시들의 아파트들이 입주 시즌이 되면서 막 입주가 활발해졌어요. 그리고 이제 B2B, 예전과 다르게 아파트를 짓고 나면 안에다가 가구를 다 박아 놓습니다. 붙박이장 같은 걸 다 해놔요. 그렇기 때문에 B2B가 엄청나게 터지면서 가구 회사들 주가가 진짜 많이 올랐었죠. 그때 한샘 주가가 34배 올랐거든요. 2012년에서 15년 동안. 가구 회사도 이번에 잘 보면은 주목해야 될 수도 있어요. 단 몇 가지 조건이 좀 겹쳐야 됩니다. 아까 말한 대로 경기가 좋아야 된다. 그리고 주택 공급이 확 늘어야 된다. 그렇게 되면 가구주는 과거의 영광을 되찾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한샘 같은 경우는 지금 PR이 높아요. 28배 정도 나옵니다. 현대리바트는 한 3년 전 이익 정도만 나온다 하면은 PER이 7배 정도 되고요. 시디즈 같은 경우는 지금 수준으로 봐도 PER이 8배 이하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굳이 가구주를 투자하는데 내가 고퍼에 투자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저퍼이면서도 아직 가능성이 있는 주식들을 투자하는 것도 나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건설주들도 10년 넘게 지금 저평가 시기를 거치면서 구조 조정을 많이 마쳤어요. 그리고 이익 구조가 많이 알차졌습니다. 지금 건설주들 보면은 PER이 2배, 3배인 게 막 널려 있거든요. 앞으로 주택 공급이 늘고 중동의 발주가 터지고 이렇게 되면은 다시 건설주가 성장주가 될 수 있겠죠. 이렇게 텐베거가 나올 때는 보통 저평가 기업이 급성장하면서 이익이 치솟을 때 벌어집니다. 이 조건을 맞아야 돼요. 그러면 이익이 눈으로 보일 때 투자하면 어떻게 됩니까? 확실하긴 하겠지만 타이밍이 늦었죠. 그때는 텐베거가 아니죠. 이미 벌써 내가 10배 오른 거를 돈 주고 사야 되겠죠. 아니면은 이익이 남들 눈에 보이기 전에 먼저 가서 투자하면은 내가 싸게 사서 비싸게 팔고 나올 수가 있겠죠. 근데 워낙 이제 경기 전망이라던가 이런 미래 산업 전망이 변수가 많기 때문에 지금 사는 거는 대신 그만큼 리스크를 떠안아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러면 본인이 공부를 하면서 조금 더 확실해진 타이밍에 투자를 하는 것이 옳다라는 거죠. 왜? 내가 확신이 없으면은 진짜 오를지 내릴지를 모르니까 두려워서 긴장하게 되고 나중에 오르기 직전에 잠깐 주가가 내릴 때 팔고 나오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누구 말에 의존해서 사지 마시고 본인이 공부해 보시고 확신을 갖고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